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 인생의 길을 이제 막 걸어가기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인생의 길을 충분히 되돌아볼 만큼 긴 시간을 걸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살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이류라고 생각하다가 삶의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실 분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순수함, 천진난만함, 철안듦. 그 힘들어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시는 분 같아요. 청주 지역 최고의 법무법인, 사건 수임률 1위, 중부 지역 최고의 변호사 유재풍 장로. 끼니도 어려웠던 어린 시절, 시골 태생이었고 또 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꿈이 별로 없었죠, 사실. 법학과를 진학했지만 계속되는 사법고시 실패. 졸업할 무렵에 과시 1차 시험을 봤는데 그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암담했죠. 이거를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하지만 주님을 만나 깨달은 소명, 그리고 달라진 그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뭐 늘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류 인생에서 인류 인생으로 변화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마 소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인지 감을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충청 지역에서는 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이십니다. 목회자 웬만한 분들보단 훨씬 더 많은 사역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 유재풍 변호사님을 우리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청주의 좋은 감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어떠신지요? 예, 법률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맡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분주합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서는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분이신데 왜 스스로를 이류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시 태어난 곳도 시골이고요. 또 학교도 유명한 대학을 못 나왔고요. 또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고시도 또 제대로 된 고시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전직도 그렇게 유명한 전직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사뭇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송 측에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감이 나왔습니다. 변변치 않은 이야기지만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청주시에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57년도에 태어났고요. 1957년도입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집 식구가 12식구였는데 농토로 말하면 논 800평, 밭 1500평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겪었습니다만은 저희 집도 끼니거리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봄이 되면 윗동네 아랫동네로 쌀 꾸러 다니시더라고 영일이 없었고요. 여름에는 늘 꽁보리밥으로 또 겨울에는 쌀이 없어서 저녁마다 죽을 써먹는 진입죽이라고 해가지고 김치에다가 쌀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멀겋게 끓여 먹는 그런 죽입니다. 그리고 잘 먹으면 국수, 수제비 이런 걸로 때웠고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학교도 당연히 어려웠죠.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만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입니다. 저만 많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르면은 늘 뭐 육성예비, 기성예비 언제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이 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 상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제들 중에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 분은 저희 둘째 형님 9살 저보다 많은 그 형님밖에 없는데 그 형님도 사실은 1년 반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떤 뭐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커서 돈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청주로 나와서 청주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떤 꿈이 없었고요. 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시골에서 가장 그래도 유력한 직업군이 교사이니까 선생님이 되라고 공주사대 가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처음엔 뭐 청주교대 가라고 하셨다가 이제 조금 단계가 높아서 공주사대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별로 꿈은 없었지만은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쓰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 나가면 영어를 사용해서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에서 국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박하게 서울대 외교학과를 지망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40명 정도 서울대학을 가는데 인문계열에 속하는 그 외교학과나 이런 과를 가려면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제가 그때 그 10등 안에 잘 사실 못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청주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한차 제가 재수를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이 재수할 형편도 못 되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만큼 그래서 쉽게 그냥 학교나 편히 다니자는 이런 생각으로 청주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병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이 됐는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4년 면제 장학생으로 들어왔는데 군대 갔다 와도 그냥 장학생으로 해주는지 이게 궁금해서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교무과 직원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한 말이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4년 면제 장학생인데 군대 갔다 와도 4년 면제 장학생으로 해주느냐를 물었는데 그 여직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 끊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갖고 4년 동안 어떻게 학교를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다른 선배들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전부터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청주대학교에는 고시반, 학생연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많이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자 여름방학 때부터 고시반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막연히 이제 행정고시 과목이 몇 과목 덜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볼까 하고 이제 헌법책부터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배들이 민법 총칙부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과목이 저한테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될 자신은 없었지만 과목도 물론 많습니다. 행정고시보다는 사법시험이 더 과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게 됐고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 때 1차 시험을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4학년 졸업할 무렵에 1차 시험을 봤는데 그나마 떨어진 거예요. 이제 1차 시험까지 떨어졌으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9년도에 4학년이고 80년도에 이제 졸업인데 79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다 학교에 진주해가지고 학교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야. (80년대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던 해에 군법무관 임용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법시험하고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타이틀이 다릅니다. 장기로 군법무관 근무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장기 군법무관을 모집하기 위한 그러한 고시였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으로 10년간 근무하면 이제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법률직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시험이 있길래 그냥 응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저희 청주대학에서 3명이 1차 시험이 됐는데 저만 어떻게 2차 시험까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군에 갔는데 사법연수원을 거기서 다닙니다.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제가 또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봤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때 마지막으로 졸업하던 때 160명까지 뽑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시험을 봤을 때가 300명을 갑자기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49점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53점 얼마에서 평균 4점 이상을 받았는데 8과목 중에서 한 과목 과락이 있었습니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과목이든지. 그리고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 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상법을 39.9를 받은 거예요. 0.01 점 차이로 과락을 받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한 4점 이상을 그 커트라인보다 높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락은 없는데 0.5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번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서 공부를 했는데 1차 시험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공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외국 유학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과를 지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외국 유학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도 겨우 마칠 만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구경을 한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동안도 해왔기 때문에 유행이 선발이 돼서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로스쿨이라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부터 89년까지 2년간의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많은 꿈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그동안에 이제 국제 업무를 했었습니다만 가서 좀 국제법을 많이 배워 갖고 와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나중에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예습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예습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150페이지 이상씩 책을 읽어가야 되는데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둘째 형이 월남에 전사한 둘째 형이 청주에는 세광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학교는 다만 못 마쳤지만 고향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가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형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쭉 다녔고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저는 그냥 집에 오고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제가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체험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데 한인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폭발팀이라고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팀장으로 오신 분이 앉자마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당신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못 가겠습니다. 제가 좀 착하게 살아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짓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못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피상적으로 듣기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 들었지만 제가 정말로 체험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당신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거야.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이 저한테 아주 커다란 숙제가 됐습니다.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저희 속해 있는 저희 청년부 같이 하는 저희 동네만 해도 한 7집 정도가 있었고 대학원 다니는 커플들이 그리고 또 한 번은 동네에서 모이고 한 번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전체 청년부가 대학원 다니는 커플들이. 그래서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됐고요. 또 이제 교리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페어마운트 파크로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인공 공원 중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주 나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가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정말 나갈 때마다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 같은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매일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정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최고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새로운 문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무병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을 마치고 또 국방부에 와서 2년 더 근무하라는 그런 선배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제가 17년간의 군법무원 생활을 마치고 1997년 1월 달에 고향인 청주에 들어가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공군문복교회 문용만 목사님께서 감사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런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 문을 가리키면서 저 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필생에
신조로 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됐습니다. 누가 전화 오면 주말에도 나가서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만나고 피고인 만나고 또 퇴근 후에도 저희 사무실 전화를 제 휴대폰에다가 연결시켜서 누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밤중에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무료 법률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임받게 됐고요. 1년 만에 충북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할 무렵에 생각했던 것이 사람에게 모두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그 소명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법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타인들을 섬기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류 인생도 쓰십니다. 저는 지금 이류임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저마다 섬기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탤런트를 주셨고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법률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섬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눕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해주고 그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서의 롤모델로서의 그 모든 지혜를 지금 갖고 있는 제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변호사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네요. 법무관 시험을 합격하신 것도 있었고 또 유학을 하신 것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그때 저한테 하나의 컨버전 어떤 그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 변호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열쇠이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정말 인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과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다라고 겸손히 이야기하시지만 그러한 삶들, 특별한 것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여서 지금은
인류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삶,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볼 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그 인생이 바로 인류의 인생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주에도 좀 더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